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힘들다라는 말도 상당히 부족하시죠. 이러지도 못하고 이 계좌를 열어보기조차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6%대를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스페셜1 시간은 긴급 진단 시간으로 함께 준비를 드렸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진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은 금요일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구덩이가 있었네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점심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네, 외인 매도 클라이막스, 지지라인은 터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외인 매도의 클라이막스 수급까지 좀 봐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럼 긴급 진단 같이 좀 도와주시죠. 네, 우선 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식사하시고요. 일대 심리와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올해만 비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작년 10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매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요. 굉장히 계좌도 보기 싫고 마이너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증권에 현혹되지 마시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요, 현금성 자산이긴 합니다만은 늘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 유가증권일 뿐이에요. 유가증권이 이제 많이 하락해서 팔면 여러분들 현금이 됩니다. 네. 그럴 때부터는 손실 확정이에요. 단지 이 등락 과정에서 지금도 빠르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포트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갈아타는 게 맞겠다.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보유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유가증권에 대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맞겠죠. 근데 저와 의견이 비슷하게 내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로 지금의 시장 자체가 매크로가 됐든 대외 변수가 됐든 어떤 정책적 이슈가 되었건 간에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찰나에 급격한 조금 조정이 있었고 이 조정의 공포 매물과 하단 지지력이 조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난 좀 시간 보유를 했을 때 지금보다는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 구간을 좀 넘어갔을 때 수익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가증권을 강력하게 보유하는 게 맞겠죠. 잠깐 차트 모습 보고요. 거시적인 관점 오늘 매크로나 대외 변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미국 증시가 목요일부터 좀 흔들렸습니다.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명제 대명분은 경기 침체다. 이런 내용이었고 원론적인 대중공개 자료를 한 거죠.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부터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지만 차트를 좀 제가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확대해드렸는데 1차 지지라인이 19,000포인트까지 오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뽑아 올렸습니다. 네. 19,500포인트까지 뽑아 올렸고 고가가 19,648. 사실 그 다음날도 여러분들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날부터 경기 침체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봉 기준으로 이제 18,000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18,000포인트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일단 여러분들 추세 하단 지지 라인 그리고 밑에 마지막 캔들 두 개가 버티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여기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지 라인을 그려놨고 이 기술적인 하락 낙폭에 맞춰서 종목이나 섹터들이 좀 내려오고 내려올 때도 좀 숨은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틀 정도 반등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벌써 다 묻혀버렸죠. 그리고 지금 지수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의 조정이 남았다는 부분은 좀 불편하지만 지금 양대 지수 우리나라 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모두 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이에요. 코로나 이전.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22 추세선 밖으로 저는 이거를 민준섬이라고 하는데 오버슈팅이 아닌 과대 낙폭 구간까지 진행이 됐고 과대 낙폭 구간의 깊이가 이제 어디일 것이냐 요 부분이고 코스닥은 오늘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730선까지 지난번에 저점 부근인 734가 저가 부근인데 오늘 여기를 이탈했죠. 네. 이탈했고 그리고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보다 보니 확실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지금 신용 잔고가 더 있어요. 네. 신용 잔고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어.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신용장구가 얼마나 털렸을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꼭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신용장구가 20조 2천억 원에서 19조 5천억까지 내려왔잖아요. 신용장구가 지금 19조일지 18조 5천억의 바닥인지 누구도 알 수 없죠. 네.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의 신용장구는 많이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9조 2천억에서 8조 5천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 8천억? 오늘 좀 날아간 것까지 생각하면 9천억 가까이 날아갔는데 거래소 쪽을 보시게 되면 올랐습니다. 올라.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0조가 좀 안 되던 금액에서 지금 11조까지 갔다가 신용장구 1,000억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날아갔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지금 매도 클라이막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양대 지수 모두 다 지금 오버슈팅이 아닌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우리가 차트를 좀 돌려보면 자 보시죠. 지금 2018년 2월에 종가 기준으로 2,525포인트였어요. 지금 똑같고요. 2019년에 이때 증시가 좀 안 좋아서 오늘 할 내용이죠. 긴급 진단.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제 양적 완화 확대를 했었지만 재료금리. 그때 전에도 여러분 최저가가 2,250포인트 정도가 됐었어요. 네, 사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지금 힘들죠. 그때 상황하고 다르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의 이 과대 낙폭의 깊이가 어디일 것이냐, 2,400일 것이냐, 2,550일 것이냐, 이게 괴로운 거지, 유가증권에 일단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락 포인트 3개를 짚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도한 낙폭이 어디까지일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급락장 분석과 대응 포인트로 3가지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3가지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증시 상승을 이끌 반도체 과도한 투자 확대, 2번째 영내포, 3번째 엔캐리, 일본의 금리 인상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과도한 투자 확대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사실 반도체로 포물을 느낄 만큼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락세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뭐 많이 밀기도 했고 추천도 많이 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요. 좀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습인데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봉 모습입니다. 지금 4,500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다 좋잖아요. AI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앞으로 성장성도 없는 거죠. 그거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자동차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돈이 앞으로 안 될 때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됩니까? 아니죠. 결국은 기업에서 CEO들이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돈이 될 만한 캐시카우가 될 테니 우리가 투자를 이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거를 발목 잡고 있거든요. 좀 억지스럽다 보여지고 단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파트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결국은 뭐 미미스도 있지만 엔비디아예요. 그죠? 좀 아쉬운 측면이 오늘도 제가 그런 보고를 좀 올렸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액분 이후에 엔비디아가 액분했지 않습니까? 좀 원론적으로 이제 노멀하게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데 너무 글로벌 증시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을 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액분 이후에 좀 주가가 차라리 조정을 좀 받았다면 떨어지는 낙폭도 좀 덜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엔비디아가 수급을 빨아들인 이유는 명확했죠. 모멘텀으로 빨아들인 게 아니고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번 달에 8월 달에도 실적이 나올 건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들 피크아웃 논란. 네. 아직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실적은 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야 언제 수익을 거둬들이겠느냐? 이 부분이죠. 너무 과도한 투자를 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가시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시황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지라인 테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90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기준입니다. 이제 90불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공포 매물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스무스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낙폭이 좀 깊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90불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면 시황적 요소가 좀 앞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마 단기 반등세는 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은 어렵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어떤 버팀목,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 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조금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하락하다 보니까 그 도피처 같은 데를 좀 찾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 도피처가 2차 전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가격 경쟁력이 선조정 받았던 2차 전지로 도피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가 이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실적이 쪼그라들면서 정말로 밸류에이션의 타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모습으로 연출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반도체 자체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 인위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뒤에 이제 영래포하고 미국 금리 인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유가증권에 대해서 손실을 확정 짓지 마시고 단지 이제 반등 때 내가 좀 단기 접근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실 구간을 좀 놓쳤습니다. 손절매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반등 시에 조금 그런 자금은 또 손절이 필요하겠죠. 손절을 좀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는 좀 그렇게 봅니다. 좀 혹한기 겨울이 좀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신규 자금은 반도체 쪽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반도체 조금은 하락이 남아있다 처음에 이야기를 주셨고 엔비디아 지지선도 알려주시고 일단은 손실을 확정 짓지 마시고 반등하실 때 그때 좀 손절의 자금들을 정하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반도체 과도한 투자 확대를 이 긴급 진단 포인트로 하나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로 영래포입니다. 영래포와 현재 시장의 관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기자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렵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래포 부분이, 레포나 영래포 부분이 가장 시청자분들이 헷갈리기 좋은 편인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오늘, 패드워치 연준 가서요. 지금 FRED 가가지고 오전에 캡처를 떠온 분입니다. 연준의 이제 자산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래포 부분입니다. 7월 달에 약간 좀 솟구쳤던 위치가 좀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바닥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미국 시장의 태그 부분입니다. 네, 사실. 자, 여기 보시죠. 미국 정부의 자금 흐름 관찰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희 이 자료를 PD님한테는 안 드렸는데 일단 금리 인상이 스탑되고 나면요. 양적 긴축이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양적 완화로 확대가 되는 구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태그라고요, 여러분. 태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풀 네임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TGA라고 하는데 미국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네. 미국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5월입니다. 쉽죠? 미국에 통장이 있는데 작년 5월에 여러분들 미국 통장 잔고가 최저였어요. 최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최저치를 찍고 곡간이 비었죠? 돈이 없어. 여러분들. 돈이 없기 때문에 곡간을 다시 채워야 돼. 근데 이때 뭘로 채웠냐면요. 다른 분들이 이걸 아무도 설명 안 하시던데 영래포 잔고를 끌어다 썼어요. 영래포에 지금 정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그런 것은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이를 좀 채우기 위해서 지준율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래포 잔고를 끌어다 쓴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작년 10월 11일경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가 이제 단기채를 줄여버리면 통화량이 미친 듯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를 11월에 발표를 하고 12월부터 T-빌이라고 있습니다. T-빌을 줄이고 장기채로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단기 자금의 시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이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단기 자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단기 자금의 영향을 이제 받은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이는 그 단기 자금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거고 언젠가 유동성이 마를 것이다. 제 밑에 보시죠. 결국 이는 언젠가 소진될 유동성이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을 별로 강조 안 했느냐? 강조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연준이나 미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알죠? 알 수 없습니다. 다 후발적으로 애널리스트 기자 다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후발적으로 그냥 내용을 복귀하고 알려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단지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좀 바꿔왔죠. 명분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금리 인하를 때리면 다시 물가 올라간다.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뭔가 이슈가 크게 빵 터져가지고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영내포로 돌아와서 영내포가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회비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뭐 유동성 흡수의 효과도 있고 어떤 정책의 연준 스탠스를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영내포가 어찌됐건 시장에 단기 유동성 자금을 조금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연준이 QT를 실시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작년입니다. 작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언제부터냐 3월부터 양적 긴축을 해왔어요. 돈을 줄였다는 거죠. 시장 돈을 빨아들였는데 사실은 미국 증시가 그때 계속 올랐어요. 야 이렇게 긴축 완화를 하는데 왜 올랐을까? 실질적으로는. 네. 실질적으로는 이 영내포 자금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거의 올해 상반기까지 숫자적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2조 달러가 그 시중은행으로 풀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서 보니 아까 차트 가서 이거죠. 지금 모습 보니 이제 자금이 없어요. 네, 자금이 없는데 이거는 어차피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명분화 시키고 있어요. 네, 이 자금이 씨가 말랐으니 앞으로 이제 QT 그죠? 요거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더 옥죄이는 과정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시장이 그렇게 되면 하락할 수 있다.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영내포 자금이 마르고 돈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거죠. 돈 공급이 중단되고 그럼 영내포에 밀렸던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겠구나. 요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은 뭡니까? 어차피 언젠가 소진될 그 유동성 영내포에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과정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좀 급격한 시장의 하락이다 이러면 연준이 다시 개입을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연준이 개입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는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허들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연준이 지금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영내포고 뭐고 다 좋고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허들을 좀 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지 않나. 이 과정이 하필이면 반도체의 차익 실현, 영내포, 트럼프 뭐 미 대선의 대변수, 공포매물 모든 게 맞물리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내려갈 때는 지금까지 해치로 올라가는 전선 전력선을비 등등의 대항마의 섹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다는 거죠. 저는 뭐 오늘 영내포를 간단하게 긴급 진단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인위적인 게 있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를 영내포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미국 통장 그러니까 재무부 현금 잔고가 영내포로 채워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이 좀 흡수됐다 이런 분석을 또 함께 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지금은 겹쳤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확대 그리고 영내포까지 두 가지의 원인들을 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일본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청산되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항상 그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가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저는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논리는 합당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하락에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뭐 엔캐리 하면 이런 거 어렵고요. 엔저 시대였습니다. 엔저.
엔화 쌌죠, 여러분. 엔화 저금리 시대였고, 뭐, 잃어버린 일본의 10년 이야기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합니다. 네. 최근에 중국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할 만큼, 뭐, 일본이 유동성 공급 오랫동안 했으니까, 경기가 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일본 경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 박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일본 경기가 어디가 좋아졌나요? 네. 단지 금리 인상을 때린 게 저는 약간 이건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좀 보고요. 네. 이건 제 그냥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그 일본의 뒤에 늘 주장하지만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PD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의 음모론이 있었다고 봐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담보대출하고 비교해드릴게요. 엔저 시대였어요. 돈 끌어다 썼겠죠. 그리고 어딘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가장 많이 했다 말하냐? 미국에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올린대요. 이자율이 부담스럽겠죠. 돈 찾아와서 일본에 갖다 갚아야죠. 이게 미국 증시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엔캐리가 글로벌에서 일본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환으로 인한 미국 쪽의 자금 이탈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논리가 좀 타당해 보입니다. 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경제가 정말로 지금 그 개선될 만큼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만큼의 여력이냐 상황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제 주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일드 커브 컨트롤부터 올라가면 너무 딥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 일본에 말합니다. 야, 너네 뭐 어차피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좀 힘들다. 네. 우리 이제 초단타 자금도 영내포 초단타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단타 자금도 말라가고 우리 통화 가치의 어떤 연동성 관계나 좀 보자. 너네 금리 좀 인상해라. 미국 뭐 관료가 예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대만이랑 뭐 한국처럼 반도체 괴롭히진 않을게. 사실 일본은 반도체 수혜를 좀 봤어요, 여러분들 양측에서. 네. 좀 수혜 좀 보고 대신 우리도 이런 금리 인하로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자. 제 주관적인 레파토리고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켜놨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정말로 지금 희한하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대표 달러와 금 중에 오늘 금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6주간 지금 저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보십니다. 103불 깨지고 102.7불까지 왔어요. 이동안에 위험자산인 증시도 6주간 같이 내렸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나스닥의 6주간 하락 모습과 달러 인덱스 하락 모습이 동일해요. 그러면 위험자산이 내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안전자산의 도피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미시적인 이유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리는 부분은 어찌됐건 미국 시장 자체가 심플하게 이제는 유동성 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하로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 이슈를 지금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결국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야,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야. 여기 그 갭 사이에서 오는 뭐 피벗에 대한 시차 발생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의 실적들이 지금 안 나온 것도 아니요. 향후에 안 나올 것이다. 피크아웃이다. 투자 너무 많이 확대했다. 1번. 두 번째. 자, 이제 영내포. 시장에, 원래 영내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정의는 이게 어려운 게 시장에 긴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네, 원래는 그런 부분인데, QT를 조금 뒤로 미루고, 어찌됐건 영내포로 유동성 공급을 풍부하게 했던 효과. 요 부분은 갑자기 축소시키고, 사실은 이것도 연준이 돌변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의 엔캐리. 이 세 개가 맞물리는 거예요. 딱 시기적절하게. 특히나 어제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저랑 의견이 동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여러분들 이틀 동안 급락이에요. 이거는 정말 수상합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이틀 동안 급락이 갔다. 이렇게 연동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나? 이것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더 심플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 유가증권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죠. 하락했으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기민한 대응을 하지 마셔라. 네. 첫 번째. 두 번째,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하단 지지력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단 지지력이 지금 시황적으로는 확보가 안 됐어요. 네. 시황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은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언제냐? 시장의 이 공포심보다는 금리 인하의 꿈과 희망, 기대감이 뒤덮은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는 알 수 없죠. 요번 주에 끝날지, 기술적으로는 단지 요번 주에 끝날 것 같아요. 시황적으로는 사실은 옵션 만기일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8월 후반이라는 부분, 요 두 가지가 좀 남아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급락에 대한 긴급 진단 3가지 포인트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분석은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과도한 투자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 영래포와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이 엔화의 이동 방향,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진단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페셜 원 시간은 약간의 특집 시간으로 함께 준비를 드렸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하루 잘 견디시고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점심도 잘 챙겨 드시면서 끝까지 투자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